안녕하세요. 문현진의 경제상식 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상식을 꽉꽉 채워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뭔가 조금 생각하면 어려운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속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런 내용들 다 주식에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봐주신다면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역시나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좀비 기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들,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 좀비 기업들에 대해서 뉴스를 보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중국에서 국유 기업 디폴트가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인데 좀비 기업들이 청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비 기업이 창궐하고 있다, 영화 킹덤에나 나오는 것 같은, 그저 드라마 킹덤이나 그런 데서 나올 것 같은 좀비 기업이 창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자 상환 유예가 신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10곳 중에 3곳 정도가 지금 좀비 기업인데 기업 부채 비율도 110%다, 위험수위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부터 좀비가 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용, 뉴스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 경제 논리, 원리에 따라서 안 좋은 기업들은 퇴출되고 좋은 기업들은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게 되고, 또 경제가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건데, 안 좋은 기업들, 정말 퇴출돼야 되는 기업들도 돈을 줘가면서 일단은 살아남아 봐봐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비 기업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 기업은 어떤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할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일단 매출이 줄어들었다든지 적자가 많이 나고 있다든지 이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정부나 채권단에서 돈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줌으로써, 야, 이자만 일단 갚아봐봐, 그러면 일단은 살게 해줄게, 채권 연장해줄게 하면서 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기업들이 힘들 수도 있고, 좋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공장 확장이라든지 좀 더 좋은 곳에다가 돈을 쓰고 싶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자금이 안 들어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좋은 기업들에게 투자되어야 할 금액들이, 그런 자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경제 전반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좀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좀비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좀비 기업들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요, 통상적으로 3년 이상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이자 갚으려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도 갚고 뭔가 돈을 남겨가지고 더 많은 미래를 생각하고 설계를 하고 투자를 하고 확장을 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고 했을 때, 이윤을 아무리 남겨도 이자조차 갚기가 벅찬 거죠. 그럼 이자 갚고 나면은 어떻다? 결국은 내가 영업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해 한 해 겨우겨우 살아남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넘지 않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 한다. 그리고 그것이 3년 정도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퇴출되었어야 되는데 겨우겨우 살아남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왜 안 좋은가 하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상품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가격 때리기 등으로 가격 후려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출을 어떻게든 조금 더 내보려고 싸게 팔다 보니까 시장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타격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좀비 기업은 사실 퇴출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 기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좀비 기업이라고 했을 때 에이, 주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식 시장에는 좀비 기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좀비 기업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보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할 때 이 좀비 기업들을 대처해야 될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투자할 때 좀비 기업이 많다라고 할 때는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좀비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좀비 기업이라고 해서 주가 급등하지 말한 법은 없거든요. 뭐 테마성이라든지 정치 테마 또는 신재생에너지 테마 여러 가지 뭐 정책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상을 살펴보게 되면 회사가 돈도 못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까 말했지만 정부의 지원 또는 채권단의 양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퇴출됩니다. 그 말은 주식시장에서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제가 호황기라고 했을 때는 힘들지 않은 시기에는 좀비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경제가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좀비 기업이 매우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아까 설명해드렸죠. 재무제표에서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 것이 1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 이자를 못 낸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월급 200, 300, 400, 500, 600 이렇게 벌어도 이자를 다 갚고 나니까 내가 번 돈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자를 너무 과하게 냈다라든지 빚이 너무 많다. 또는 매출이 너무 적다, 월급이 너무 적다라고 한다면은 이자 내기도 버급한 좀 그런 버거운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조금 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서 이자 보상 배율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기업을 내가 장기 투자하면 안 되나요? 좀비 기업이지만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기업들은 감사 보고서 시즌에 부도가 나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부도 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장 폐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가져가려고 했더니 회사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 보고서 시즌이라고 한다면 보통 2월 달에 우리가 매년 작년 감사, 전년도 감사 보고서 시즌이 오게 되는데 그 전에는 청산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2월이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께 좀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기업들을 조금은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셔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년 2월이죠. 2021년 2월에는 감사 보고서 시즌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때 피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 계좌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 상의 종목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나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어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저는 2020년이 그렇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몰리게 된 이런 시장에는 파산 기업들이 대거 출몰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주식시장에서는 파산했다고 바로 망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부도 위기 전 관리 종목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렇다는 말은 내 종목이 뭐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사실은 별로 뭐 나쁠 거 없었는데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가져갔어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그리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셨다가 좀비 기업을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년 2월 또는 내년 분기 보고서, 내년 반기 보고서 때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충격을 조심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현금화 하시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발굴하거나 솎아내거나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거나 초보분들은요, 그냥 사놓으면은 적금처럼 돈을 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은 항상 사방이
지뢰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뢰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조금씩 배워가다 보면은 위험한 부분들을 조금 치우고 나면은 안전한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00% 안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투자 시장에 들어오셨다, 결국 위험을 감수하려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위험을 감수한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너무 위험하다 싶은 것들은 제껴놓고 보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도움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서 오늘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 상식 사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